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각박하기만 한데요. 오늘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더스키퍼는 만 18세가 돼서 보육원을 나오게 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우선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네. 일자리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면 네. 보호 종료 아동을 도울 때는 어떤 재정적인 게 있어야 되지,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한쪽 벽면을 살아있는 식물로 채우는 벽면 녹화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컸는데 저희가 식물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벽면 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착시키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직원 중 대부분이 또 보육원에서 지냈던 그런 이제 전력 이전에 이제 그런 전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적응하고 또 자립을 하나씩 두 명씩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친구가 한 개의 보육원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들도 대접하고 또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겪어야 될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들을 나누어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게 입에도 붙지 않고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감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지금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도 불편하잖아요. 네. 보호 종료와 아동이라는 단어가 전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아동은 보호가 종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것은 그만큼 정책적으로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이름을 만들고 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8세인 친구들이 아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보호종료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호종료라는 단어가 어떤 낙인 효과를 줄 것 같아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이름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퇴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24세로 늘린다고 해서 정말 자립이 잘 준비될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18세 이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고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자립에 대한 준비가 없이 보내지면 우리 친구들이 자립에 대한 어떠한 준비 없이 나아가게 되면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24세로 늘렸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립에 대한 준비 없이 24세에 만약에 보호가 종료가 되면 그 친구들 또한 문제가 그때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나이를 늘려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기 때까지 뭐 18세라든지 24세라든지 그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아동이 자립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능들 또 교육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들 또한 함께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퇴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금융에 대한 부분이고요. 금융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급여를 받거나 자립 정착금을 받거나 자립 수당을 받을 때 이 큰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들로 뭐 선배들이라든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가족들이라든지 주위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금융에 대한 교육들 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낯선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위의 이야기들 또 주위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 종료시키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립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 지금 어떤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립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자립수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작년까지는 이 제도가 시범 사업이었고요. 네. 원래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보호 종료 아동일 때 보호가 종료되는 그 시점부터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이라는 것들이 주어져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5년 동안 이 기간을 5년 동안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이 자립수당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 법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우리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낙인 효과를 준다. 그래서 이건 주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지원 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을 줘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수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립수당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조사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립수당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정식 사업으로 들어왔고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늘어나는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 30만 원으로 그 누구의 네.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래도 이것들이 이제 막 생겨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립수당이 어떻게 활용되고 쓰이는지 아마 평가되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더 지원이 필요한지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 아직까지는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라고 칭찬해줄 단계이지 지금 막 평가해버리면 없앨 수밖에 또 없잖아요. 예. 못하고 있다. 이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밖에 오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제도들을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제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네. 이거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네. 그 시설에서 만 24세까지 지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주거 지원 문제는 조금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알선 문제라든가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나요? 지금 대학을 가게 되면 보호가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요. 그런데 예. 오늘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동이 원하기만 하면 24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룹홈이나 보육원이나 가정위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지키고 그 친구들을 돌봐줄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은 아동들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인들과 함께 자란다. 그 친구들이 함께 지낸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성인인 그 친구들을 성인 선생님들이 성인인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동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성인인 보육원 선배들을 볼 때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보육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제가 사실 들기도 합니다. 일자리 알선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상 일자리 알선 사업은 전무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무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업에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기업에서 보호종료 아동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들이 5년 내에 다 종료가 되었어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친구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잖아요. 네. 고아원에 산다라는 것들로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물건이 없어질 때 가장 먼저 학교에서 지목이 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그런 지목들을 또 그런 편견들을 당할 때마다 그 12년 동안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아이들이 계속 상처를 받아오니까 이제 퇴소를 하고 나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상처 입은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 곳에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못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더 보호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좀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내면의 상처에 대한 사회적 네. 관심이나 아니면은 좀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심리 치료와 관련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온전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심리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보육원 출신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때요. 후배들이 저희 동료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사회에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의 일들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저희 동료들은 후배들의 그 눈빛이나 그런 바램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내 과거가 숨기고 감춰야 되는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이었구나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는 혹은 심리상담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친구들의 내면의 상처들을 꺼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보육원을 퇴소한 선배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렇게 시설에서 퇴소하는 그런 나이를 늘리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세밀하게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였습니다. 시사는 총질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문제는요. 시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상의의 색깔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 주관식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좀 헷갈리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뒷자리에 291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늘도 역시 세련된 느낌의 네이비 컬러 입으셨네요. 답은 감색, 네이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상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요. 포털 사이트에 김성환의 시사야 검색하셔서 딱 보시면은 거기에 사진이 올라 있는데 그 사진 속에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성환의 시사야를 듣고 계십니다.